50을 넘어서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저녁이 되어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오랜 습관 때문이었죠. 옆자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베개만 차갑게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침대는 너무나 넓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네. 빈자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53세의 자신이 서 있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젊어 보인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는 항상 쓴맛만 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커피가 왜 이렇게 써? 하며 설탕을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투정조차 그립기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세상의 소식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죠.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나오는 빨래와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랐던 집안일이 이제는 2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텅 빈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은 대충 라면 하나로 때웁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영양을 생각해서 메뉴를 짰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의욕도 없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네.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오후에는 가끔 마트에 나가거나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도 재미없고 책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는 일들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우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이 가장 길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밤 9시가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곧 제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네. 화면 속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런 자연스러운 웃음을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묻지마 관광으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세요. 화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고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광고 속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이 마치 저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지숙은 리모컨을 들고 다른 채널로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묻지마 관광이라.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다닌 여행은 많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광고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묻지마 관광, 혼자 여행, 중년 여행 같은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블로그를 읽어보니 50대, 60대 분들이 혼자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떠난 여행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적어놨고, 또 다른 분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다고 후기를 남겨놨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혼자서 낯선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갈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시도라도 해볼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해봐. 한 번만 용기를 내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긴 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본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시 찾아봤어요. 제주도 2박 3일 묻지마 관광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을 보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숙소도 깔끔해 보였고 프로그램도 적당히 짜여져 있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마우스를 들고 신청하기 버튼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나도 될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사진 속에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마지막에 특이사항을 적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처음 혼자 여행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니 현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혼자 여행을 신청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출발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혹시 민망한 상황은 없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신중하게 고른 옷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하며 할 수 있어, 지수가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여행사 직원을 만났을 때 눈에 다른 참가자들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혼자,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숙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60대 부부는 김 씨 부부였고 50대 여성은 영희 씨,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은 상훈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상훈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뭔가 친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미소도 따뜻해 보였거든요. 저는 박상훈입니다. 56세고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그의 솔직한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만 어색해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상훈 씨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누었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주도는 자주 오세요? 상훈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한두 번 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여행 갈 시간도 없었고 이번 기회에 좀 쉬어보려고 왔어요. 상훈 씨의 말에서 뭔가 아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훈 씨도 2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고 그 후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 한편이 짠해졌어요.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상훈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광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신청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해 갔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상훈 씨는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성산 일출봉을 보러 가는 길에서도 상훈 씨와 저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친절했지만 유독 상훈 씨와는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사진으로만 보던 건데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상훈 씨도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둘은 나란히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지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 때 상훈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혼자 와서 걱정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요. 특히 지숙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상훈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살짝 후끈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행 둘째 날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상훈 씨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상훈 씨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함께 산책하실래요? 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우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두 사람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는 건축 관련 일을 했고 아내와 함께 2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5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후에 외로운 나날들을 말이죠. 정말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상훈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와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시 느껴져요.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상훈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지숙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손이 맞닿은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이었어요. 상훈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도에서의 자유시간, 다른 참가자들이 각자 관광지를 둘러볼 때 상훈 씨와 저는 둘이서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걷는 시간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어요. 지숙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훈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저 지숙 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상훈 씨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지금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상훈 씨가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지숙 씨, 그의 속삭임과 함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훈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이런 기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상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상훈 씨가 제안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라운지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꿈꾸던 것들, 후회하는 일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마음을 나눴어요. 상훈 씨, 이런 여행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특히 상훈 씨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상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그래요. 지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날 밤 저희 두 사람은 호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에서 상훈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상훈 씨의 어깨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상훈 씨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상훈 씨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훈 씨가 천천히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춤을 추듯 서로를 바라보며 움직였어요. 음악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지숙 씨, 이 순간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상훈 씨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깨어 있어요. 상훈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입맞춤은 낮의 조심스러운 순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했지만 품위 있게 절제된 감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온기를 확인하며 서로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상훈 씨는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며 고마움과 애틋함을 담아 진한 포옹을 이어갔고 저 역시 그의 품 안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나이를 지나온 사람들만의 깊은 사랑, 조용하지만 확실한 믿음 같은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상훈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숙 씨 덕분이에요. 저도요. 이런 감정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훈 씨는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다가 벽 쪽으로 살짝 이끌며 마지막으로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을 전했습니다. 서로를 놓기 싫은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숙 씨, 정말 보내기 싫어요. 저도요. 눈빛은 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상훈 씨는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둘은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실했던 적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외로움, 서로를 알아가며 생긴 마음,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따뜻함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포근한 포옹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훈 씨 곁에 있으니까 참 편하네요. 저도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참 오랜만입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베고 고요히 잠들었고 상훈 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마에 조심스레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번지며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상훈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상훈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젯밤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상훈 씨의 품에서 눈을 뜨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여행을 통해 자신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무엇보다 상훈 씨와 함께한 아름다운 밤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서울 돌아가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겠죠? 상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 거려. 우리. 상훈 씨가 꼭 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마지막 관광지인 한라산 중턱에서 바라본 제주도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상훈 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쉬워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훈 씨의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상훈과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주도에서 산 예쁜 팔찌였어요. 이걸 찰 때마다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순간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으며 말했어요. 저도 상훈 씨께 드릴 게 있어요. 여행 중에 몰래 써둔 작은 편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연락처를 교환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저와 상훈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꼭 만나요. 상훈 씨가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기다릴게요. 정말 기다릴게요. 제 대답에 상훈 씨는 마지막으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일을 떠올렸어요. 처음 여행을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상훈 씨와의 첫 만남, 그리고 점점 깊어진 사랑,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이 예전처럼 텅 비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혼자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상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숙 씨, 잘 도착하셨어요? 편지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팔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벌써 차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산책하면서 브런치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상훈 씨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벌써 기대돼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점점 더 설렜습니다. 상훈 씨와의 데이트를 위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한 것도 아쉬웠거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상훈 씨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도 예쁘게 말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10살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 씨를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상훈 씨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치 20대 때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 같은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63살에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착해서 상훈 씨를 기다리는 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잔잔한 강물처럼 평온했던 자신의 일상에 아름다운 파도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숙 씨, 멀리서 상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상훈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훈 씨를 다시 만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상훈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강을 걸으며 서로의 일주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훈 씨도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지숙 씨, 정말 예뻐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상훈 씨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상훈 씨도 정말 멋져요. 일주일 만에 더 멋있어지셨네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고, 그 다음 주에는 박물관에 가기로 했어요. 함께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지숙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줄래요? 상훈 씨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상훈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상훈 씨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구나. 53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는데 상훈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웃었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지숙은 민호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상훈 씨에게 감사 인사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곧 상훈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받는 기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상훈 씨와 함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의 하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상훈 씨에게서 온 좋은 아침 메시지가 있었고 커피 맛도 꿀처럼 달콤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도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더 이상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해볼까? 새로운 취미도 찾아볼까? 상훈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렜어요.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상훈 씨와의 사랑은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작은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53세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이제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앞에는 상훈 씨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